자, 그래서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보기에 앞서서 요 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런 그 다이내믹 페이지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또 뭐 많이 얘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프론트엔드니 백엔드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프론트엔드라는 것은 이제 실제 유저한테 보여지는 그 UI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 프로그래밍에서도 이제 UI를 제공해주는 쪽의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원격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게시판을 본다 하면 이 게시판에 이 화면 있잖아요. 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목록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론트엔드가 될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게시판에 글을 하나 클릭했을 때 이 웹 서비스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을 텐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내용을 요청을 해서 가져오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백엔드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구동하는 그런 파트는 이제 백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또 뭐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페이지로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이게 또 이제 프론트엔드 기술이 되겠죠. 그럼 PHP 같은 거는 사실상 그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PHP가 그러한 부분을 둘 다 가지고 있다. 프론트엔드 부분과 백엔드 부분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보면 되겠고, 이따가 뒤에 가면 그런 예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이런 부분이 프론트엔드에 해당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백엔드에 해당한다. 아주 간단하나마 보도록 할 거고, 요즘은 이것들이 이제 따로 아예 프로그래밍 툴들이 분리가 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런 다이내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들을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지금 방금 아까 봤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클래스에서 봤던 이런 것들도 아마도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그 웹 서비스, 뭐 네임 서비스, 원격 접속 서비스 등등 이 아티클, 글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들, 예를 들면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또 실제 그 제목을 클릭했을 때 그 안에 내용, 보여지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체계적으로 어떤 그 관리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주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라고 하고, 보통은 줄여서 그냥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 시스템의 가장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 시스템은 아마도 오라클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는 뭐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뭐 데이터베이스 쪽의 그 최강자가 이제 오라클이라는 건 아직도 아마도 이제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최근에는 뭐 클라우드 쪽이 워낙 강세가 되면서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또 데이터베이스들도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막 오라클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죠. 여러분들 뭐 주식 같은 거 하면서, 해외 주식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그런 것들 공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이런 IT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 중에 이제 마리아DB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DB 설치했으니 한번 써보자 이거죠. 마리아DB라고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리아DB. 해서 이제 그 마리아DB에서 이제 별개의 또 명령 체계를 이용을 해서 CLI 상태에서 명령을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SQ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써서 이제 여기에서 명령을 실행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select라는 건 이제 선택한다는 뜻이죠. user, current user 하면 지금 사용자, 접속한 사용자와 인증한 사용자의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current user. 그리고 뒤에 그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명령의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미콜론, 이와 같이 유저로서는 jsli 해서 로컬 호스트로 나오는데, current user는 이거는 지금 접속하는 이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를 의미하는데, 이제 jsli가 여기에서 지금 jsli죠, 그죠? jsli가 마리아DB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유저는 제이슬리라고 나오는데 이 커런트 유저는 인증 유저거든요. 누구로서 인증을 했느냐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지금 없어요. 로컬호스트라고는 나오는데 앞에 이름이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용자는 인증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인증되지 않은 채로 지금 마리아DB에 들어온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비어있는 상황은 뭐에 해당하냐면 어노니머스, 익명에 해당합니다. 어노니머스라는 건 익명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어노니머스는 블랭크로 표시가 됩니다. 이름이.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마리아DB에 일단 유저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어노니머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별로 없어요. 몇 개의 테이블을 그냥 조회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고 아주 제한된 명령만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보안 관리를 통해서 어노니머스는 아예 그 인증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누군가가 그 익명의 사용자가 들어와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쇼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보면 이제 이 마리아DB에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볼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과연 뭐냐 하면 뭐 얘기하자면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엑셀 파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엑셀 파일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엑셀 파일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표의 형식으로 가로 세로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어떤 항목들을 쫙 이렇게 그 세로 항목으로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고 거기 항목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둘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로 세로를 해서 표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표를 우리가 하나의 시트라고 그러고 하고 그 시트를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엑셀 파일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엑셀 파일과 같은 거고 그 엑셀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시트가 있으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테이블이라는 게 이제 표죠, 결국은 표. 엑셀 이 시트들이 다 표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걸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구조를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쇼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DB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즉 뭐 엑셀 파일과 같은 그런 그 목록들을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명령어를 입력한다면 반드시 세미콜론을 쳐야 돼요. 이 세미콜론을 치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하나의 명령어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극단적으로 쇼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여기다 계속 명령어를 계속해서 이어서 쓸 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명령어를 여러 개의 라인에 걸쳐서 엔터 치고 쓰고 엔터 치고 쓰고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데이터 베이시스 사실은 한 줄로 썼어야 되는 건데 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그럼 세미콜론을 치면 여기까지가 명령어의 끝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한 라인의 명령어를 이렇게 엔터를 쳐서 그냥 줄줄이 여러 줄로 쓸 수도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세미콜론을 입력하지 않으면 아직 명령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미콜론을 입력해야 비로소 한 라인의 명령이 이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실행이 된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지금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보입니다. 인포메이션 스키마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요거는 이제 이 마리아DB가 그 자기의 데이터베이스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고, 테스트는 그야말로 테스트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마리아DB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유저가 지금 누구냐면 어노니머스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 유저로서 또 뭔가 작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조회를 해보려고 해요.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select라는 명령을 씁니다. 밑에 있는데요. select는 이제 조회를 하기 위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 뭔가를 추출해서 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뭘 추출할 거냐 하면 여기에 뭐
호스트 유저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다 이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 안에 시트가 있을 거고 그 시트라는 건 결국은 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엑셀에 시트를 작성할 때 여기에다가 뭐 호스트 유저 그다음에 패스워드 그리고 뭐 호스트를 뭐 ABC라는 호스트, CDE라는 호스트, 뭐 DEF라는 호스트 뭐 등등이 있고 거기에 유저가 뭐 1, 2, 3이고 4, 5, 6이고 7, 8, 9, 9 패스워드는 뭐 1, 2, 3, 4, 5, 6, 7, 8, 9, 10, 11 뭐 이런 패스워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호스트의 유저의 패스워드 뭐고 어떤 호스트의 유저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데이터들의 구조가 되는 거고 이들이 실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레코드라고 부르죠. 그럼 이제 데이터가 세 개의 레코드가 있는 거고 그 각각의 레코드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느냐 하면 호스트라는 항목, 유저라는 항목, 패스워드라는 항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필드라고 부릅니다. 각각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어느 항목, 어떤 레코드의 어느 필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이 데이터 레코드의 요 유저 항목, 그럼 요거 유저 항목, 그럼 요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를 예로 여기에 select host user password 그래서 호스트라는 항목과 필드죠. 결국은 유저 그다음 패스워드라는 항목을 추출해서 보겠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을 텐데 from 어디서 하고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개의 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저라는 표, 그죠? 그래서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저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MySQL.user 테이블을 해서 그러니까 테이블에 여러 필드들이 있고 여러 개의 유저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저마다 여러 개의 필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그 유저들에 대해서 호스트, 유저, 패스워드 필드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보겠다. 사실은 여러 개의 필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 네임, 이게 테이블 네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엑셀 파일 네임, 이게 그 시트 네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엑셀 파일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류가 나죠. 왜? 지금 JSLE는 쇼 데이터베이스 했을 때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볼 수 없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조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denied to user, 유저가 인증된 유저, current 유저가 인증된 유저라 그랬죠. 그죠? 뭘로 인정이 됐냐? 뭔지 모르는 걸로 인증이 됐다. 어노니머스로 인증이 됐다. 즉 진정하게 인증된 유저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테이블은 볼 수가 없다. 권한이 없으니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끝내는 방법은 이제 quit라는 명령을 쓰시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quit라는 명령을 실행할 때는 세미콜론을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q라고 써줘도 똑같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quit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인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방금 아까 JSLE 유저 같은 경우에 JSLE로서 그냥 MariaDB 실행하니까 이 JSLE 유저로서 접속을 한 거잖아요. MariaDB를 실행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인증이 없어요. 그죠? 예, 어노니머스로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용자를 등록을 해야 돼요. MariaDB에. 그런데 이제 루트만은 시스템 루트만은 기본적으로 등록이 없이도 루트의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접속을 해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보안에 부담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거를 등록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루트로서 한번 MariaDB를 다시 실행해 볼게요. sudo MariaDB.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 sudo니까 이제 물어보겠죠. 네. 하면 이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select user, current user 해서 보면 이제는 이 루트는 이제 루트로서 로그인한 거고 인증도 된 걸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기본으로 루트에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저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른 유저들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서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접속을 위한 인증 방식.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유닉스 소켓 인증 방식인데요. 이거는 실제 시스템 사용자들, 그러니까 즉 시스템에 지금 이미 유저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유저들에 대해 굳이 따로 그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두지 않고 그냥 리눅스죠, 사실은. 여기에 유닉스 소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리눅스는 그 유닉스의 호환 OS니까 리눅스도 마찬가지야. 그 유닉스의 그 소켓 인증이라고 하는 인증 방식이 있는데 그 인증 방식을 그대로 써서 별도의 사용자 인증을 하지 않아도, 즉 별도의 패스워드나 뭐 이런 거를 쓰지 않아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라면 그렇게 등록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네이티브 패스워드 인증 방식이라고 해서 아예 별도로 이제 그 패스워드 같은 걸 등록해서 시스템의 그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인증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 시스템 사용자의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느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만 접속해서 쓰고 싶은 그런 유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유저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자체 그 인증 방식을 통해서 유저를 만들고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한다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등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루트로 접속을 했으니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show databases.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이슬리라는, 그러나 사실은 어노니머스로 간주되었던 사용자보다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죠. 그죠? 아까는 요거하고 요거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MySQL 아까 그 거부됐던 어노니머스로서 거부됐던 또 퍼포먼스 스키마, 뭐 sys 이런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다. 루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기본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했었던 커맨드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테이블에서 호스트 항목, 유저 항목, 패스워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지금 기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접속할 수 있는 호스트와 그 다음에 유저와 패스워드를 볼 수 있어요. 이런 항목들이 지금 보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유저가 mariadb.sys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 그 다음에 MySQL, 뭐 public, 그리고 이 비어 있는 것은 이건 어노니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왜 따옴표 골뱅이 로컬 호스트 있었죠, 그죠? 이거 여기에 이 골뱅이 앞에가 그냥 공백인 거죠, 공백. 요거 어노니머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로컬 호스트의 어노니머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호스트네임으로 이 VM1의 호스트네임으로 지정한 이름인데 VM1의 호스트네임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컬 호스트는 그냥 자체 시스템을 의미하죠.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서는 이제 제이슬리 사용자를 유닉스 소켓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마리아DB에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유닉스 소켓 방식으로 인증을 하려도 일단 등록은 돼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유닉스 소켓 인증으로 인증을 한다 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사용자라 하더라도 그냥 들어오면 아까 봤듯이 그냥 어노니머스로만 인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create user라는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를 이제 등록을 합니다. 제이슬리 시스템 사용자죠. 골뱅이 하고서 여기에 뒤에 이제 로컬 호스트는 그 시스템의 사용자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identified, 요게 이제 어떻게 인증이 되느냐 하는 거죠. via 뭘 통해서? 유닉스 소켓을 통해서. 즉 별도의 패스워드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리눅스 시스템의 그 사용자 인증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냥 인증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다시 한번 그 테이블을 볼까요? 이 테이블. 일단 이렇게 보면 제이슬리가 추가됐죠, 그죠? 로컬에 제이슬리가 추가됐고요. 이번에는 그 mysql.user에서
다른 항목들을 봅시다. 컬럼에 유저 이 항목들을 보는 거는 순서를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안에 데이터가 어떤 항목 순서로 돼 있든 즉 실제 테이블의 컬럼이 어떤 컬럼들이 있던 간에 그 순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그 순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는 호스트를 먼저 봤잖아요. 여기서는 호스트를 나중에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이와 같이. 아까는 호스트를 보고 유저를 보고 패스워드를 봤는데 이제는 유저를 보고 authentication string, plugin, host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순서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elect user, authentication, string, plugin, host from mysql.user 이건 똑같이 해서 보면 자 여기에 이제 JSLin의 그 인증은 authentication string이 없어요. 여기에는 암호가 등록이 되지 않는 거죠. 이 MySQL에는 어떤 방식으로 인증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유닉스 소켓 방식으로 인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패스워드가 등록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하는 호스트는 여기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보시면 루트는 인증 방식이 뭘로 되어 있냐면 MySQL 네이티브 패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MySQL에 자체 패스워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으로 인증이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접속이 돼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안에 허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루트라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패스워드가 지금 안 돼 있는데도 인밸리드로 설정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그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게 초기 상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유기 처음에 설정 안 한 기본 상태와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Q로 빠져나가서 다시 한번 JSLI로 그냥 수도 없이 MariaDB 하고 접속을 해보면 이 다음에 이제 select user, current user 해서 보시면 자기가 로그인 했을 때 실행했던 거는 히스토리가 남아 있어요. 마치 그 리눅스처럼 똑같습니다. 위에 화살표를 가지고 이전 명령을 불러올 수 있고요. 아까와 달리 이제 current user가 JSLI로 인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닉스 인증 방식을, 소켓 인증 방식을 봤고요. 그 다음에 MariaDB의 자체 인증 방식도 있다 이거예요. 네이티브 패스워드. 그래서 패스워드를 등록을 하는 방식이고 지금은 아무도 없죠.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체의 그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록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리눅스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는 그 소켓 방식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자체적으로 패스워드 등록이 안 돼 있어도 그냥 그 사용자 등록만 유닉스 소켓 방식으로 인증을 해라. 그렇게 해놓으면 된다 이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크리에이트 유저를 해서 어쨌든 그 유저가 등록은 돼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네이티브 패스워드 방식에서는 아예 여기서 패스워드를 등록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여기선 JSLI의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방식으로는 로그인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유닉스 소켓 방식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 왜? 그 패스워드가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JSLI는 그죠? 여기 authentication string 이게 지금 패스워드가 뭐랄까 해시로 40 문자로 해시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패스워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네이티브로 등록이 돼 있는 사용자는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 MariaDB -u 하고 등록된 사용자 -p 해서 엔터 치면 그럼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 패스워드가 시스템 패스워드가 아니고 MariaDB에 자체적으로 등록한 패스워드여야 된다. 지금은 안 되겠죠. 등록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루트도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인밸리드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인밸리드로 돼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루트도 따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죠. 루트도 해봐야 안 된다. 보시면 똑같이. 실제로 해볼까요? 나와서 역시 Q 해서 나와서 MariaDB -u JSLI -p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간 사용자가 어노니머스일 거예요. JSLI네? 이게 왜 상황이 다르지? 지금 네이티브로 된 것처럼 나오네요. 이유도 없죠? 그냥 들어갔죠? 안 돼야 정상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 -u, -p로 해서 패스워드는 이거는
등록된 패스워드여야 되는데 아니고 그냥 시스템 패스워드로 접속이 됐다. 좀 이상하네요. 빠져나오고 다시 루트를 한번 해볼까요? 루트의 패스워드. 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되죠. J3도 안 돼야 정상인데 여기 지금 안 된 걸로 돼 있잖아요. 내가 테스트했을 때는 안 됐었는데 똑같이 왜 그랬는지 원인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어노니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이너스 P 없이 패스워드 옵션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DB에서 그 패스워드를 등록하는 방법,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뭐 create user 해서 identified by 해서 패스워드. 아까는 그 유닉스 인증의 경우에 여기에 buyer 해서 유닉스 소켓 했잖아요, 그죠? 앞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buyer 유닉스 소켓 했죠? 여기서는 identified by 하고 패스워드 값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를 등록하면서 패스워드를 같이 등록할 수도 있고, 만약에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싶으면 set 패스워드 명령이나 alter user 명령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다 하는 건데, 보통 이 방식이 옛날 거고 이 set 패스워드가 옛날 거고 이 방식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포맷이 다르죠. set 패스워드 하고서 커런트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 없이도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거 없이도 그냥 set 패스워드는 하고서는 패스워드 하고서 이제 여기 패스워드 값을 주면 되는데, 여기에 이 패스워드가 그 등록할 패스워드고요. 변경이죠. 변경 수정할 패스워드고, 그 다음에 이 패스워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진짜 값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패스워드가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40 캐릭터에, 즉 40글자에 그 해시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해시로 바꾸도록 하는 함수가 패스워드 함수예요. 그러니까 패스워드 하고서 실제 패스워드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이 해시가 돼서 이 테이블에 들어간다. 아까 여기 authentication string 있죠? 여기에 이제 그 값이 들어간다. 이거지. 해시가 된 게. 그게 이제 옛날 방식이고, 요즘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alter user 해가지고 user ID, local host, 그 다음에 이제 identified by 하고는 바로 패스워드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패스워드 함수를 써서 해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커맨드에서 해시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아예 없앨 수도 있는데 이 안에 패스워드를 공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공백으로 안에 내용을 쓰지 않고 공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복사 붙여넣기를 테스트해 보시려면 여기 글자가 틀렸어요. 이게 그 파워포인트의 자동 그 문자 변환 기능에 의해서 이 그냥 코트 다운표가 역 다운표로 바뀌었네요. 역 틀렸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이것과 이것의 차이입니다. 아시죠? 내가 입력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쓰고 그 다음에 괄호를 치는 순간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자동으로 잘 바뀌어요. 파워포인트는 이게 뭐 소문자도 대문자로 알아서 자동으로 바꿔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루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자체 네이티브 패스워드 방식을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패스워드가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을 이제 하는 과정을, 물론 커맨드를 가지고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set 패스워드 뭐 어쩌고 해서 할 수도 있죠. 이미 유저는 있으니까. 그죠? 또는 뭐 alter user 해가지고 루트의 패스워드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보안의 허점들이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종합 세트로 그것들을 전부 다 처리해주는 스크립트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 보안 설정 스크립트고요.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다양한 보안 설정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만약에 패스워드가 있으면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없으면 그냥 엔터 치고, 지금은 등록이 안 돼 있죠. 자체 패스워드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 소켓 어텐티케이션, 즉 그 유닉스의 그 인증 방식으로 할 거냐, 여기서 이제 yes를 하면 여기에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시스템의 루트 패스워드를 그대로 가지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로 하면 이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패스워드 설정을 하고, 그럼 이게 이제 여기에 해시가 돼가지고 저장이 되겠죠. 여기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노니머스 유저를 둘 거냐, 둘 거면 yes 아니면 no로 해주면 되고요. 디폴트 값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루트가 원격으로 접속하는 걸 허용할 거냐, yes, no. 기본이 yes로 했는데 원격으로 루트가 접속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그죠? 사실은 no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것도 필요 없으면 이제 아예 삭제해버리면 되고, 뭐 등등 그런 것들. 그 다음에 reload privilege tables now,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정한 것들을 바로 적용시킬 거냐, 뭐 그런 거고요. 예, 뭐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MariaDB-U root-p 해서 접속하면 여기에 이 설정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런 방식이 있다. 그래서 루트에 패스워드가 이렇게 해시가 돼서 저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셀렉트해서 패스워드 보면 여기서는 MySQL 유저 전체를 보지 않고 where 유저는 루트에서 루트만 봤어요. 아까 앞에서는 여기에서는 from MySQL 유저에서 MySQL 유저 전체 유저들을 봤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어떤 특정 유저만 보기 위해서 where 유저는 루트에서 루트 유저의 레코드만 봤습니다. 특정 그 필드 값이 해당하는 레코드만 선택하는 거죠. 테이블에 이렇게 있으면 어떤 특정 필드 값이 모인 그 레코드만 보여달라. 그 레코드에서도 어떤 필드만 보느냐, 이런 필드, 이런 필드, 이런 필드만 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필드가 여러 개 있으면 모든 필드를 다 보려면 이거를 셀렉트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별표 하시면 모든 필드들을 다 보여주죠. 이거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특정 필드만 추출해서 본 거죠. 그 중에서 사용자가 루트인 것만, 요것만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SQ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뭐 사용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테이블들을 조회를 할 수도 있고 하는 방법들을 봤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한번 사용을 해보자 하는 거죠. 일단 루트로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테스트로 만들어 보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로 접속을 할게요. MariaDB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지금 현재 뭐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한 5개 정도 있었죠, 그죠? show 데이터베이스 해보면 show 데이터베이스 해서 보면 여기 5개가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봤죠. 그 다음에 이제 create 데이터베이스 해서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줍니다. 그래서 뭐 JS 테스트라고 이름은 붙일게요. 요거를 VM1과 VM2에서 똑같이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VM2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VM2도 해서 똑같이 작업을 해주세요. sudo MariaDB create database JS 테스트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죠? 네, 쉬었다가 해야 되겠고요.